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파격적인 발언들이 과연 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망상일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지정학적 전략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으로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 발언 뒤에는 자원 확보와 북극권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는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부동산 쇼핑처럼 보이는 발언들 뒤에는 사실 미국의 생존이 걸린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이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의 부동산 거래 제안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덴마크가 소유한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거대한 부동산 거래, 즉 large real estate dea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은 2019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죠.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는 나쁜 자들의 손아귀, 즉 wrong hands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다시 통제권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덴마크와 파나마는 즉각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지만 트럼프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wrong hands는 과연 중국을 의미했을까요? 사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욕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오랜 염원이었죠.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그린란드가 가진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이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할 당시 이미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매입을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은 덴마크에 1억 달러의 금으로 그린란드 매입을 비밀리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하필 이 얼음 덩어리 그린란드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지리적 진실을 보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북미 대륙의 일부입니다. 규모로 보면 세계 최대의 섬으로 한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위치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의 관문이자 미국 본토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그린란드에는 불치망모, 즉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툴레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군 최북단 기지로 우주감시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축입니다. 러시아나 중국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미국의 눈 역할을 하죠. 1940년 나치 독일의 점령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이 진주한 이후 요충지화되었으며 북극 상공의 조기 경보 레이더 범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그린란드의 잠재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녹는 얼음 아래에서는 히토류, 우라늄, 아연 등 막대한 자원이 드러나고 있으며 북극 항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의 야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로 규정하며 빙상 실크로드를 통해 북극 항로 개척과 자원 탐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트럼프가 말한 The Wrong Hands가 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중국의 야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자이멍 사건입니다. 2021년 중국인 자이멍이 캐나다의 북서 항로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후변화를 알리는 예술가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2015년 중국이 1대1로 경로를 답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북극 항로가 북제 수역임을 주장하고 서방의 통제권을 시험하려는 회색지대 도발 전략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를 자국 영해 침범으로 간주하며 통과를 차단했습니다. 예술가의 탈을 쓴 스파이였을까요? 이제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 미국의 잃어버린 심장, 파나마 운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세기 이전까지 미국은 동부와 서부를 잇기 위해 남미 대륙을 돌아야만 했지만 1914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도로 완공된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역작이었습니다. 이 운하 덕분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항해 거리가 무려 13,000km나 단축되었죠. 군사적으로는 대서양과 태평양 함대를 연결하는 해양 패권의 열쇠로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뒷마당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1903년 미국이 운하 통제를 시작했지만 1977년 카터 토리오스 조약에 체결되었고 1999년에는 파나마의 운하 통제권이 완전히 반환되며 미국은 철수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침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파나마는 파나마가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며 중국은 파나마 운하 주변 항구 운영권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남미 최대 무역 파트너로 등극했고 현재 운하 이용 현황은 미국이 1위, 중국이 급격한 상승세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나쁜 자들의 소나기, 즉 웡핸즈가 의미하는 암몽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파나마 운하가 미 군함의 통과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 해군 작전 능력을 분열시키고 치명적인 시간지체를 초래하여 미국의 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패턴 분석입니다. 평소 그는 Make America Great Again, Very Unfair, 페이크 뉴스처럼 짧고 격앙된 어조에 느낌표가 가득한 메시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길고 논리적이며 진지한 어조로 단 하나의 느낌표도 없이 글을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대전략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과 전략을 제국주의의 부활로 보기도 합니다. 그의 롤모델은 미국의 팽창주의 시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키니와 시어도 루즈벨트였습니다.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은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투사하여 이익을 쟁취하는 일방주의에 가깝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국경과 주권마저도 안보와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토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주권 문제와 얽혀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중국 차단과 미국의 영향력 확보 및 경고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린란드의 영사관을 재개설하고 경제 원조를 확대했으며 파나마에 대해서는 대중국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 소유 자체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전략은 요새화되는 미국, 즉 포트레스 아메리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그린란드가, 남쪽은 파나마가 미국 본토 방어의 방패이자 동시에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강대국 경쟁에 대비해 미국의 앞마당을 청소하고 요새화하여 21세기 패권 전쟁에 대비하려는 치밀한 대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린란드는 북극 패권자나 툴레 기지를 통한 미사일 방어, 그리고 히토를 자원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 파나마 운하는 미 해군의 기동성을 보장하고 물류 통제권을 회복하며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차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적 의도는 wrong hands, 즉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본토의 안보를 강화하여 21세기 패권 전쟁의 서막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의 생존을 위한 냉혹하고 치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